2022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다 듣고 오셨죠? 네, 총평에서 최근 트렌드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 고3 수험생활 수능 한국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안 들은 친구들 꼭 듣고 오시고요. 저는 여기서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출제된 이번 11월 한국사 낱낱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듣고 제가 중요하다고 찍어준 것만 좀만 신경 써서 기억하시면 정말 쉽게 고3 한국사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채널 국왕 업적 탐구 생활 가편 한강 유역에서 건국하여 고대 국가로 성장한 가의 발전 과정을 여러 국왕의 업적을 통해 알아본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한강 유역에서 건국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국가예요. 우리 고대 국가 하면 딱 세 나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 구, 려, 백, 제. 그 다음에 신라. 크게 이 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대 국가로 성장한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중에서 한강 유역에서 건국이 됐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바로 백제입니다. 즉, 한 문장 읽어보면 백제 발전 과정, 백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 읽어봐도 된다라는 거죠. 엄청 쉬운 겁니다, 지금. 한 문장만 보더라도 나라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좀 아주 친절하게 근초고왕 있죠. 이 삼국시대에서는 이 각각 대표적인 왕들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고구려에 있어서는 장수왕, 광개토대왕도 알면 좋지만 오히려 장수왕이 좀 더 출제는 잘 나옵니다. 네,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전성기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진흥왕. 각 나라의 전성기 때 왕들은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남쪽으로 만의 자녀 세력을 복속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평양성을 공격하는 등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쳐 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어느 나라? 백제.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습니다. 전세기라니요. 네. 자, 1번 사비로 천도하였다. 너무 중요하죠. 보통 최근 트렌드가 이 왕의 업적보다는 나라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정근대사에서 그랬을 때의 백제 키워드는 사비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나왔던 게 무령왕릉, 백제 거다. 요 정도가 여태까지 기출에 나왔고요. 고구려에서 역시나 수도 옮겼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이 한강역을 차지하고 백두산 정계비, 진흥왕 순수비 뭐 이런 것들 혹은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이런 정도가 키워드로 나옵니다.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고려 광종 때 실시해가지고요. 조선까지도 실시가 되죠.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조선 후기 때 널리 사용된 화폐입니다. 화백회의를 개최하였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회의죠.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5번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발해가 있죠.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네. 원래 1번 문제에 맨날 나오던 게 뭐였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왠지 유물이 안 보이면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쉬워요. 쉬우니까 이제는 적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방.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인 가를 탐구할 수 있는 유물이나 사료를 찾아 공유해 봅시다.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청년의 맹세가 적혀진 임신서기석. 임신년의 맹세에서 기록한 돌이다. 입니다. 이 임신서기석 저는 맨날 볼 때마다 교과서에 이렇게 크게 사진이 나와 있어서 무슨 뭐 광개토대왕릉비만큼은 아니지만 좀 적어도 북한산 순수비처럼 클 줄 알았어요. 작습니다. 작아요. 요만해요. 요만해.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열심히 유교 공부, 유학 공부해가지고 입신양면하세 라는 다짐을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라는 대학으로 진학할 거야.
책상 위에 써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 독서 상품과의 실시, 독서 상품과 책을 읽는 능력 따라 상품으로, 상품, 중품, 하품, 3개의 품으로 나눠서 관리를 등용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라 신문왕 때에 유교 교육기구였던 국학을 만들거든요. 이 국학의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상품과는 원성왕 때 만들어지는데 국학에서 열심히 유교 경전 가르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배운 다음에 이 독서상품과를 통해서 관리로 등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뭐? 네, 골품제가 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네,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뭐를 열심히 공부하자? 유교, 유학 공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때? 신라에서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 뭐예요? 사실 수능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죠. 연고입니다. 네, 이 연고는 특이하게 보통 제천 행사들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고구려의 동맹, 그렇죠? 동해의 무천, 사만에서 2번이나 제천 행사를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추수를 했을 때 감사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부여는 좀 더 뒤시기예요. 그래서 이미 추수하는 곳은 이미 시기는 지났고 왜 저렇게 겨울 추울 때 하느냐? 네, 수렵사의 전통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냥에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고 되겠고요. 조선의 북한국 때도는 이제 실학입니다. 유학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완전 다르죠. 자, 고려 불교 통합 운동. 이 대표적인 사람 의천 그리고 진울 되겠습니다.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 나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문화적 동질성 얘기하죠. 네,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 구조. 네, 이렇게 이제 무덤을 쓴 것도 있고요. 뭐 기와도 있고요. 등등등등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문화 파트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3번 문제입니다. 갑자기 전근대사에서 근현대사로 뛰어 넘어갔습니다. 아마 문제 길이 때문에 배치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푸시면 됩니다.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이 신문을 창간하였다. 역시나 이거는 문화 파트에 해당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문이죠, 신문. 신문은 너무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최초의 신문 한성승보, 그 다음에 민간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 독립신문,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특징은 뭐냐? 이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이 대표예요. 영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과 사이가 친했던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굉장히 강도 높은 항일론 쪽, 일본 이건 아니지, 을사늑약 무효야, 뭐 이런 거 막 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식을 주필로 맞이하였다. 베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일본에 대한 비판을 신문의 주된 논지로 삼았다. 박은식은 이 신문을 통해 필봉을 휘둘러 일제에 쌓인 분노를 터뜨리며 거리낌 없이 고든말로 평론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죠. 이 대한매일신보가 문제에 나오면 거의 정답은 90% 이상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경제 파트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은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하였다입니다. 둘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고요. 정답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문제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개항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항 시기 때 혹은 개화기라고 하는 이 시기 때에 정치 파트 문제가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경제, 문화 파트 문제가 1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경제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국채보상운동, 문화 파트에서는 신문, 언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고요. 최근에 경제 파트에서 뭐 조일 통상장정이라든가 조청상미 수능미역장정도 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뭐 수능 개념에서는 정말 딱 핵심만 뭘 알면 풀 수 있는지만 얘기해 드리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1930년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문맹퇴치입니다. 문맹퇴치. 그렇죠? 대학생들 중심으로 농촌 계몽을 했던 게 분화로드 운동. 천도교의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만세보 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이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잡혀가요? 사회주의자. 즉 조선공산당 이쪽이 잡혀가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들도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대표적인 사건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딱 듣자마자 아 맞아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고요. 저게 있었어? 저건 또 뭐야? 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기초를 좀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5번 방문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한성순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발간했고요. 순 10일 간격으로 한 번씩 나오는 한성순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평안감사가 이달 19일에 관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일단 홍경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신다면 정주성. 홍경래, 나는 정주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홍경래의 난이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평안도 지역차별이죠. 요 정도까지는 알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왕께서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은 백낙신. 진주. 자, 백낙신을 제주목으로 유배 보내라 라고 하교하셨다.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진주봉기죠. 요게 계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뭐예요?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둘 다 19세기 때 일어났고요. 뭐에 대항해서 일어났느냐? 공통점은 삼정의 문란에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삼정의 문란. 세금 이거 아니지? 지방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우린 똑같잖아. 쳐들어가자. 삼정의 문란에 입각해서 삼정의 문란을 못 참겠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농민봉기가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요건 평안도 지역차별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술농민봉기 일어나고요.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주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좀 더 어렵게 물어보면 차이점 혹은 요 봉기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1번 무신직권기 불교계의 결사운동을 찾아본다. 뭐 백년결사, 수선사 결사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려시대 때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2번 원간석기 정동행성 설치 목적을 알아본다. 원래 정동행성은 몽골이 일본을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런데 일본 2차례 원정 다 실패했죠.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뭐예요? 내정간섭. 결국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시킨 왕은 누구? 공민왕.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딱 대답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들, 안 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에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4번 일제강점기 결성된 신간의 3대 강령을 분석한다. 1927년 일제강점기 때 얘기죠. 5번 광복 이후 추진된 남북협상 전개 과정을 정리한다. 남북협상은 1948년 4월 중순경에 김규식 중심이 돼서 북쪽에 올라와서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고3이잖아요. 수능도 끝났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평소보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얘기해줘봤자 기억 못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도움이 되는 얘기까지 해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5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왕께서 이르기를 내가 왕위에 오른 지 25년이 되어 이미 늙었느냐.
늙었노라. 다만 두려운 것은 후대 왕들이 욕심을 부려 국가의 기강을 마음대로 어지럽힐까 하는 것이다. 이에 뭐를 지어? 후뇨 10조를 지어 후세에 전하노니 밤낮으로 펼쳐보아 길이 귀감으로 삼아라. 누구? 태조 왕건 되겠습니다. 그냥 태조라고 쓰고 싶은데 이성계랑 헷갈릴까봐 왕건 씁니다. 자, 두 번째. 왕이 5품 이상의 중앙관리에게 시정의 득실을 논하는 글을 써 올리게 하였다. 최승로가 태조부터 경종까지 선대왕들의 잘잘못을 낱낱이 들어 본보기로 삼도록 왕에게 권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이걸 오조 치적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최승로라고 하는 신하가 제가 여태까지 5명의 임금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딱딱딱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잘한 점은 본받으시고 잘못한 점은 고치셔면 나가서 고쳐서 다스리시면 충분히 성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28가지 건의안 올릴게요. 이 대단합니다. 일단 촥촥촥촥촥 본인의 식견을 딱 내세운 다음에 그래서 저는 해결책으로 이걸 제시합니다. 팍! 28가지. 와, 내가 왕이어도 진짜 너 최고다 이럴 것 같아요. 누구?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 앞가지의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오조 치적평 아는 친구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앞에 되게 막 뭐지? 나 이거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는 자료들입니다. 이 뒤에 그냥 시무 28조 하면 이거 최승로의 시무 28조 누구? 고려 성종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성종 쓰면 여러분 조선과 헷갈리니까 고려 성종. 자, 이렇게 됐을 때 가, 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이라면 왕들이 좀 많아요. 뭐 해종도 있고요, 정종도 있고요, 그렇죠? 네, 광종도 있고요, 많습니다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의 대표적인 왕은 광종입니다. 뭐니 해도 광종은 기억해 두셔야겠죠. 크게 두 가지, 노비한건법, 과거제 실시. 그래서 보통 광종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자료에 과거제 실시를 처음 시작하였다. 이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노비한건법을 실시하였다. 노비한건법을 실시하였다. 이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과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게 정답으로 나오거든요. 조금 문제를 꼬았죠. 그래서 3점입니다. 조금 문제를 꼰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광종은 노비한건법 아니면 과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묘청의 난이 일어났다. 묘청의 난은 고려 인종 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자 결국 봉기까지 일으켰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당합니다. 자, 세 번째,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1899년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반포죠. 조선태양령이 제정되었다.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10년대 때 실시가 됐죠. 일제강점기 때. 5번, 4군 6진 지역이 개축되었다. 조선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가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문화 파트를 아예 대놓고 발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문화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느 나라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 나라를 물어보는 거는 조선 이전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렇다고 100% 단정 지으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조선은 왕을 물어보거나 혹은 경제 파트를 물어봅니다. 두 문제. 그런데 고려나 삼국시대, 남북국시대는 문화 파트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 앞쪽은 경제는 잘 안 물어봐요. 교과서에 거의 없기 때문에. 시로 있는 한국사입니다. 팔만이라 대장경 수많은 글을 하나씩 하나하나 빠짐없이 판각하여 차곡차곡 쌓아놓은 높은 누각에 검은 구름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참새소리 어렴풋 들려오느나 참혹한 전쟁에도 끄떡없으니 어허 당초 이 설계 누가 했는고. 팔만 대장경. 우리는 고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 대표적인 문화 팔만 대장경, 금속활자, 직지, 그 다음에 고려청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그러면서 팔만대장경파에 대놓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파는 가가 강화도로 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하는 염원을 담아 있다.
즉 고려시대 때 얘기가 되겠고요.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 즉 몽골 침략기 때의 강화도 천도, 요것도 시기적으로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 나라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고려고, 문화에서 아까 얘기했던 직지라든가 고려 청다도 중요하지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삼국사기.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과 함께 김부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1번 대종교가 창시되었다. 나철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종교, 당군을 섬기는 종교죠.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두 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독립신문은 1896년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만든, 민간에서 만든 최초의 신문입니다. 두 번째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죠. 이름은 같습니다. 4번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신라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동학농민운동의 문제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전적지 딱 보면서 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정답은 크게 두 개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다른 하나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끝. 네, 이겁니다. 옛날엔 굉장히 디테일하게 순서로 물어봤는데 이젠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 동학농민운동인 거 아니? 라는 거죠. 그래서 황토연, 황룡청 전투, 그러면 여기 우금치가 나와버렸네요. 공주지역이죠. 우금치 전투가 보통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 나왔으니 정답에는 직강소일 확률이 높죠.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다. 그렇죠? 네. 다 동학농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입니다. 그럼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묘청. 아까 나왔잖아요. 고려시대 때입니다. 조선형평사가 주도하였다. 조선형평사도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조선형평사는 1923년 진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주 없죠? 네, 백정들도 사람답게 대우해달라 라는 운동입니다. 자, 3번 직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직강소 설치. 정답 3번이고요. 4번 순종의 장래일을 기해 시작되었다. 3.1운동 이러신 분들은 개념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순종의 장래일은 6.10 만세운동입니다. 고종 황제 다음 순종 황제잖아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땐 3.1운동,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6.10 만세운동, 1926년에 해당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5번 전국에 척합의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척합의는 신미양요 이후의 얘기가 되죠. 흥선대원군 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전쟁 초기 이순신, 이 전쟁 초기 이순신 하면 딱 무슨 전쟁? 임진왜란. 임진왜란일 수도 있고 정유재란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딱 이순신 보자마자 알겠죠? 자, 그럼 임진왜란은 정답이 보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순신이 정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의병, 곽재우와 같은 의병이 정답으로 꽤나 많이 나오고요. 조금 어렵게 내면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나오고요. 간혹 자료로 혹은 정답으로 나오는 게 조명연합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명나라가 지원병을 파병했었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옥포해전, 당포해전, 여기 한산도 해전, 하객진, 적선 200여 척을 불태우고 왜군 5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이순신 명령.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네, 비슷했나요? 13척, 원래 13척이죠. 수많은 적과 싸워 30여 척의 배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니 왜군이 물러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답이 너무 쉬워요. 쉬워.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후삼국 시대 때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 성왕 6세기 때의 백제 얘기입니다. 4번 이봉창이 도쿄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봉창, 윤봉길 어디 소속이에요? 한인 애국단 얘기가 되겠죠. 1932년입니다. 5번 서희가 외교단편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고려시대 때, 그렇죠? 고려 성종 때입니다. 아까 봤었던 그 왜 시무 28조의 그 성종 있잖아요. 그때 서희의 외교단판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이 됩니다. 임진왜란은 문제는 너무 쉽죠. 9번 문제 갑니다. 미추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너무 중요한 주제이자 문제입니다.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피고 이승우는 정주에서 오산학교, 안태국과 함께 평양 및 경성의 태극서관, 데라우치 총독 평안도 지역을 순시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기회를 틈타 동지들을 모집하여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모의했는데 총독의 순시가 소문에 그쳤기에 실행할 수 없었다. 자료는 백오인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 사건의 일제가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해서 이승훈 등 이 단체의 회원을 포함한 105명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이 단체는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태극서관을 운영하는 등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105인 사건으로 사실상 와해되었다. 이걸 읽자마자 무슨 단체인지 아는 친구들은 기본이 좀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개념이 필요한 친구들이죠. 신민회입니다. 왜 요게 어렵냐? 이 신민회와 신간회는 굉장히 많이 헷갈려합니다. 얼핏 들으면 뭐였지? 신민회였나? 신간회였나?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신민회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1907년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지고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해체당합니다. 그래서 이 105인 사건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양기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세운 안창호의 대성학교, 그 다음에 이승훈의 오산학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산업 중시여겼기 때문에 산업에서는 태극서관과 자기회사.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정답으로는 주로 뭐가 나오냐? 거의 80% 이상 국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가 나옵니다.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신흥 강습소도 만들거든요. 그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면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양성하죠. 네, 신민회입니다. 1번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방정환 선생님 되겠죠. 1920년대입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요거는 1898년 독립협회가 주도해가지고 개최했고요. 헌의육조가 결의가 됩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4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 얘기죠. 5번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이건 정말 정형화된 문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제 자체도 중요하고 여러 키워드를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 선지도 웬만한 다른 주제의 문제에서 정답으로 될 수 있는 선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조선어학회, 3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2번은 독립협회, 1번은 방정환, 천도교 소년회가 중심이 돼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죠.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근현대사 중에서도 이 흥선대원군 때 얘기입니다. 이 흥선대원군 때 얘기는 크게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정이죠. 경복궁, 당백전, 서원철폐 이런 것들, 그리고 호포제, 이런 키워드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렇죠? 뭐 그 사이에 있었던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후에 척합의 건립,
쉽게 얘기하면 이 인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러고요. 좀 더 어렵게 가면 병인양요의 원인은 뭐냐? 병인박해. 그렇죠? 신미양요의 원인은 뭐냐? 제너럴 사건. 전후관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좀 더 어렵게 물어봅니다. 다음 사건의 배경이니까 이거는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볼까요? 양헌수 부대 나와 있습니다. 정족산성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삼랑성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져 나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 프랑스군이 없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신미양요였나? 병인양요였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프랑스군을 줬으니까 우리는 고민할 거 없이 어디? 병인양요 1866년 계기가 됐던 사건 병인박해 정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좀 쉬운 문제. 2번 아간파천이 단행되었다. 아간파천은 러시아 공사 간의 고종 임금이 이동하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1896년 초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3번 운요 사건이 발생하였다. 1875년 운요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강원 조약이 체결됐죠.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 1907년이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항의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5번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다. 조선시대 때죠. 후금과 명 사이의 중립외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어떻게 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몰랐었던 사실 굉장히 많죠. 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면 여러분들이 정말 튼튼한 기본을 갖출 것이고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수능 개념이나 이럴 때 보충하시면 충분합니다. 미주치 이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번 들어가죠. 그림은 한성 원망도의 일부로 개항 이후 일본 공사관으로 사용되었던 청수관이 묘사되어 있다. 서대문 밖에 위치한 청수관은 여기 핵심 키워드.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과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일으킨 이 사건 당시 군민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 일본인들에 의해 불태워졌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무슨 사건? 임원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1882년 일어난 임오군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오군란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조약입니다.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가 정답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여기 두 번째로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해 간섭이 심해졌다. 요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거 보통 조선 후기 영조 때 얘기합니다. 탕평정책. 병자호란. 청이 쳐들어왔죠. 17세기 조선입니다. 사신관 제도가 시행되었다. 보통 기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는 고려시대 때 얘기를 합니다. 4번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미양요의 원인이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5번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정답 5번입니다.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은 경제 파트에서 뭐로 나오냐면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양화진, 안성까지 들어와서 이제 상점을 열 수 있었고 허가증을 받으면 내지 통상도 가능했다. 이게 이제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미추치 2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자, 자료에는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 2부대의 창설을 주도했던 김원봉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독립군 부대로 우한에서 조직된 이 부대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항전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원봉의 편지.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첫 번째, 한국사를 통틀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1930, 40년대 독립군 무장투쟁 운동이에요. 1930년대부터 40년대 국외 독립군
무장투쟁. 이 부분이 단체 이름도 비슷하고요. 엄청 헷갈려 합니다. 거기서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출제할 때 원래 나오던 주제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나왔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 주제 거의 안 나오는 주제입니다. 네. 이게 어느 부대예요? 조, 선, 의, 용, 대. 아, 저거였어? 하는 친구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이 있는 친구. 내용을 몰라도 아, 저거였어? 이 정도만 해도 좀 기본이 있는 친구. 처음 듣는데요? 이런 친구가 대다수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생소한 주제이고요. 1938년 우한에서 조직된 아주 친절하게 이 부대 내용을 여기서부터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쭉. 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나중에 1941년에 일부가 화북으로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군과 연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남은 한 일부의 부대가 김원봉과 함께 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와요.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간 그 내용이 한국광복군 설명할 때 잠깐 해요. 한국광복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의용대를 물어보는 문제는 제가 한 2번 봤나 그래요. 지금까지. 네. 굉장히 생소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잡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도 생소할 거예요. 네, 중일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그러면서 38년에 우한에서 관내 최초의 한인 독립군 부대, 요게 힌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고요. 정답으로서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1번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동북구성은 윤관이죠. 고려시대 때 얘기입니다. 자, 2번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조선 세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강화도에 미군에 항전하였다. 강화도에서 미군에 항전한 곳은 신미양요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입니다. 5번 황룡천에서 전투 승리를 거두었다. 황토현, 황룡천, 전주성 함락, 전주화양, 전주화약, 집강소 설치. 이게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만약에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면 공부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개념에서 이런 건 과감히 생략을 했어요. 딱 여러분들이 필요한 등급, 만점 받을 필요 없잖아요. 네, 최소 시간 여러분 원하는 등급 맞출 수 있게 핵심만 잡아서 설명했습니다. 괜히 여러 개 보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수능 개념에서 임팩트 있게 잡으세요. 1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하이 훈커우공원. 딱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끝이죠. 실제로 한국사 수능시험 감독을 보면 이번에 보니까 애들도 막 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쓱 푸는 거 봤더니 5분 지나니까 다 풀어요. 5분 지나면 다 풀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상하이 훈커우공원이네? 탐구 주제야? 그럼 나올 거 뻔하죠.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공원 의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어디 단원이에요? 한인애국당 단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러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분이 보여요. 1분이. 30초도 안 걸려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 문제에 30초라고 쳐봅시다. 총 몇 문제예요? 20문제가 있어요. 자, 3이 600초. 그렇죠? 600초. 몇 분? 10분. 네,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걸리면 아주 그냥 훌륭하게 푸는 거죠. 자, 1번 귀주대첩의 성과입니다. 귀주대첩 같은 경우에는 고려 강감찬 장군 때 해당이 됩니다. 2번 삼별초의 대몽항쟁 역시나 고려시대 때의 강화도, 진도, 제주도 삼별초가 계속해서 몽골과 대항해 항쟁합니다. 3번 훈과 사림의 대립, 요건 16세기 조선 얘기고요. 4번 흥선대군의 대외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습니다. 5번 정답이죠. 이봉창, 윤봉길, 가운데 봉봉 두 분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훈커우공원 의거해가지고 쭈르르륵 해서 폭탄을 던졌다. 윤봉길은 자기가 던진 폭탄에 쓰러지는 왜적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체포되었다. 일본이 이걸 갖고 엄청 화가 나가지고 샅샅이 뒤져 공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상하이 일대를 샅샅이 뒤지다가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안창호예요. 이 당시 안창호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 다른 분을 만나러 왔다가 수색에 걸려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죠. 네. 상하이 훈커공원을 갑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미출시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요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때의 문제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면서 1910년대냐, 20년대냐, 3, 40년대냐. 말로 바꾸면 무단 통치냐, 기반적 문화 통치냐, 민족 말살 통치냐. 요거 고르시면 됩니다. 각각의 키워드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할 때? 회사 설립할 때. 191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령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기? 10년대. 핵심 키워드 헌병경찰과 태형령, 토지조사 사업. 이 셋 중에 하나 걸릴 겁니다. 이게 딱딱딱 나오는 친구들은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 안 나오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수능 개념 들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1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거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키워드였죠. 2번 헌병경찰 바로 나오잖아요. 네, 조선태형령, 헌병경찰, 뭐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것들. 3번 미국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배급과 공출 이거 나오면 1930, 40년대입니다. 네, 민족말살 통치 때. 보통 40년대죠. 4번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시대 때입니다. 이건 정답이 되기가 어려워요. 전시과 제도 잘 안 나옵니다. 요즘 교과서에. 고려시대. 5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고려 중에 공민왕 때의 얘기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주 나왔던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오면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에서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 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잘 언급이 안 되다가 뭐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가족 연관이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일제강점기 말에 조선 건국동맹 44년 참 만들고요. 그 건국동맹이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갈 때 여운형 많이 나오죠.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생물연도 이렇게 와요. 주요 활동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다.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을 연임하였다. 요때 이제 송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일장기 흐리게 했다라는 그때 얘기죠. 조선 건국동맹 결성 주도함. 그 다음에 요거로 바뀌게 되고요.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보통 현대사에서 요 두 가지 건국준비위원회랑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다가 47년 해화동 로타리에서 암살당합니다. 1번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누구예요? 김원봉.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급진기아파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등등. 3번 이토 1호 부비를 처단하였다. 고래아우라. 안중근 선생님이죠. 네.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정답이고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누구?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 갑니다. 미술시 이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키워드로 그 주제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독립선언서가 나오면 거의 한 80%가 3.1운동입니다.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민족대표 나왔고요. 태화관 나왔으면 100% 3.1운동입니다.
뭐요? 독립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여러 대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태극기가 배부되었다. 많은 지사들이 군중에게 감격적인 열변을 토했고 만세로 외쳤다. 이 만세 소리는 수천 명의 목소리로 번져 도시와 농촌에서 시위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3.1운동이에요. 그럼 3.1운동의 영향,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영향입니다. 영향. 3.1운동의 영향을 물어보면 정답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요. 두 번째로 일제통치가 무단통치에서 기만적 문화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공식들을 제가 수능 개념에서 낱낱이 30개 말씀드립니다. 20문제 중에 30개 공식이면 다 걸립니다. 네. 정답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문제만 정답이 이게 아니에요. 3.1운동 문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정답으로 나온 문제는 너무 많아요. 네. 1번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 직후입니다. 2번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다. 대한제국시대 때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아까 얘기했던 운효사건 직후 1876년 되겠습니다. 4번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2차 가보개혁 때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큰일 날 뻔했네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넘어갑니다. 밑줄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민학교 퇴장, 초등학교 등장. 지난달 1일을 기하여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황국신민화 정책. 광복 50주년이었던 지난해 정부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새학기부터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했죠? 참고로 선생님은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요 신문기사가 나오기 전에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 같죠? 이게 얼마 전에 얘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네, 진짜 몇 년 안 됐습니다.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자, 국민학교라는 거는 1941년에 국민학교령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즉 1940년대에 일제 통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기죠. 그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는 1910년대 때 문제였다면 이거는 30, 40년대 때의 키워드를 고르라는 겁니다. 이 시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키워드가 가장 많거든요. 지금 국민학교를 냈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나왔던 공출제라든가 배급제라든가 그 다음에 황국신민 서사 암송 강요라든가 그 다음에 징용, 징병 뭐 이런 여러 개를 낼 수가 있습니다. 1번 반공개혁을 선포하는 지방가. 이 선지가 약간 좀 어렵죠. 이 개항식이 경제 파트 대표적인 선지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엔 잘 안 나왔었는데 한번 체크는 해주시고. 쌍성 총괄부를 공격하는 병사. 이거는 고려 공민왕 때죠. 너무 중요한 선지입니다. 3번 통리기무화문에서 근무하는 관리. 1880년 통리기무화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요게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없어지게 되죠. 4번 징용으로 군수공장에 끌려가는 청년 나와 있습니다. 징용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환영하는 농민 있습니다. 조선 후기죠.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돼서요. 숙종 때까지 쭉 확대됩니다. 100여 년 동안. 정답은 4번. 자, 끝나갑니다. 18번. 밑줄친 이 전쟁 전개 과정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38도선 나와 있고요. 전쟁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6.25 전쟁이죠. 이건 뭐 안 봐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북한군 몰아붙여 10월 중순에 동부전선에서 원산을 장악하고 서부전선에서 유엔군과 함께 평양을 점령하였다. 자, 10월 하순 덕천까지 이르렀는데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급보를 받았다. 예전에는 중국군 개입 이후의 상황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서 6.25 전쟁 안에서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선지에 6.25 전쟁 때 있었던 거 하나 골라봐. 이겁니다.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거의 한 60-70%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아니면 뭐 중국군 개입인 대부분 인천 상륙작전이 정답이에요. 1번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비변사는 중종 때 처음 설치됩니다. 조선 중종 때. 2번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1921년 독립군 활동하에서 나오는 사건이 되겠네요. 3번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전이죠. 13도 창의군 정미병 중심으로 나오면서 서울진공작전 들어가게 됩니다. 4번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2번 개최되죠. 1차 1946년, 2차 1947년. 그 사이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요거 광복 이후의 내용은 순서를 많이 물어봅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밑줄신 이 파업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이 사진에는 파업 당시 시위에 참여한 원산 노동자가 파업했대요. 그러면 딱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원산 총파업이구나. 지금 사실 문제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죠. 이 파업이 있었던 시기 원산 총파업 언제 했는지 아니? 그럼 단순하죠. 예, 1929년이요. 원산 총파업은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노동농민운동 중에서. 그리고 이 원산 총파업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신간에도 있었었죠. 네. 그러면서 원산 총파업에 대한 내용을 쭉 길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었던 시기 연표에서 골라보죠. 1929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단 광복 전이겠죠. 45년. 자, 국가총동원법 제정 1948년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라고도 하죠. 20년. 국권피탈 1910년. 대한제국 수립 1897년. 연도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연도가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일단 일제강점기라는 걸 아니까 여기서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다, 라 중에 하나인데 원산 총파업이 1920년대에 있었다라는 것은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사실상 청산리 대첩이 20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네, 뽑을 수는 있어요. 원산 총파업은 29년에 일어났는데 이 전에 있었던 것과 이 이후에 있었던 노동농민운동의 성격이 많이 바뀝니다.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세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갈게요. 밑줄친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에서 총선거하면 국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 총선에서 대표적인 총선거는 50총선거입니다. 만약에 총선거로 물어보면 대부분 50총선거밖에 없어요. 다른 총선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그냥 확 올라가면서 불수능, 한국사가 드디어 우리를 배신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럼 거의 50총선거가 나와요. 48년 5월 10일 날 실시됩니다. 50총선거로 인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죠. 이 재헌국회의 역할은 뭐예요? 헌법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재헌절 나오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입니다. 50총선거고요. 보통선거였죠. 네. 나이로서는 만 21세 이상 가능했고 여성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투표율이 나왔어요. 90%가 넘었죠. 90몇 프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자, 임기 2년의 국회의원 선출됐습니다. 그 국회가 바로 재헌국회죠. 자,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쉽게 나오면 정답은 헌법을 제정하였다입니다. 있네요. 쉬워요. 쉽습니다. 이걸 좀 더 어렵게 출제하면은 반민족행위 처벌법 혹은 농지개혁법 제정하였다. 요게 보통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모의고사에서도 그게 정답으로 꽤 나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수능 개념에서 제가 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수신사. 개항시기 때 청나라에 갔었죠. 무기제조법 배워오는
사절단이었습니다. 허니 육조를 채택하였다. 관민공동회. 홍범 시사조를 반포하였다. 2차 가보개혁.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총 20문제 쭉 해설을 봤어요. 여러분 그냥 정답을 맞히고 원하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고3 때 분명히 성적 계속 떨어질 겁니다. 오늘 나온 이 선지들만큼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제가 이제 수능 개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수험생활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저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원하는 등급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고2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남은 수험생활 또 준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수능 개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봐요.